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해온 게 파트 1에서, 리팩토링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봤고, 리팩토링 개념을 알면 바로 리팩토링 하면 좋은데, 이제 리팩토링 할 코드가 필요하니까, 파트 2에서 동영상을 2개, 1, 2, 이게 연속되는 겁니다. 쭉. 그냥, 제가 삽질한 것도 많은데,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올려버렸고, 여기서, 포켓몬 종류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추출해서 뭐 CSV나 뭐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파이썬에서 직접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죠. 중요한데 리팩토링 강의에서는 샘플 코드가 필요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거기도 뭐 크롤링 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뭐 뷰티풀 숲을 써도 되고 뭐 판다스 뭐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LXML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크롤링 하는 거를 살펴봤죠. 실제로는 이번 강의에서 관심 있는 거는 파트 3가 되겠죠. 여기 지금 짜놓은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한 거죠. 크롤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쫙 긁어와서 저장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제로 할 거는 요거죠. 리팩토링 요 만든 소스 코드를 가지고 리팩토링 하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좀 실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코드를 좀 분리를 할게요. 문맥에 따라서 처음에 임포트 블락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 그래서 주로 페이지 그 다음에 tr 엘리먼트를 스크래핑, 그러니까 얘는 크롤링이에요. 크롤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 아까 CS 코드 했던 거를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임포트 하는 부분 있고 URL 그 다음에 페이지 tr 엘리먼트 뽑아오는 것까지가 어떤 거죠? 요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타이틀을 뽑아내는 거죠. 타이틀은 어디죠? 캔몬에서 요 부분들 뽑아오는 블록이 있죠.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뽑아오는 부분이 있죠. 콘텐츠를 뽑아오는 부분들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요 부분 판다스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쭉 뽑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여기는 뭐 저장하는 부분이었죠. 저장하는 부분은 원래 있는 거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팩토링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블록을 4가지로 나눈 다음에 요 4개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원바이 원 하나씩 한번 실행을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뭐 좋은 리팩토링 방법이 있나 뭐 그런 기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블록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죠. 크롤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임포트도 규칙이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일 먼저 임포트하고 내가 만든 모듈을 나중에 임포트하는 규칙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다 썼죠. 이렇게. 근데 내가 뭐 뭐뭐.py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 임포트 이거 땡땡땡이라고 하면 땡땡땡 하는 거는 요 앞쪽에 쓰는 게 아니라 맨 뒤쪽에 따로 모아서 씁니다. 이 컨벤션이에요.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모듈은 임포트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크롤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초기 요 URL 페이지 tr 엘리멘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확인하는 거죠. 10개씩 잘 들어왔는지, 개수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얘도 뭐 냄새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리팩토링이 필요 없어서 얘는 패스. 기분 좋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요 블록, extract files, 이거 타이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들을 쭉 긁어오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주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달아놨는데,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 주석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다시 카피해 오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냄새가 좀 파이썬에서 싫어하는 냄새가 좀 납니다. 칼럼이 빈 리스트를 하나 초기화 해놓고 인덱스를 줬죠. i는 0으로 주고, 포문을 tr 엘리멘트가 있어요. tr 엘리멘트의 0번째에서 t, 그 다음에 i를 증가시키죠. 증가시키면서 요 t에서 뽑아서 t의 텍스트 컨텐츠라는 거, 그 메소드를 쓰면 글자만 뽑아올 수가 있어요. 글자를 뽑아와서 이름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잘 들어왔는지 프린트 찍어 보면서 i번째에 이름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한 다음에 이름하고 빈 리스트를 하나를 여기에 어펜드 하는 거죠. 컬럼에.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리팩토링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변수 i가 있는데 반복문 밖에서 초기화를 하죠. 여기서 요 포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밖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i는 어디서? 포문, 요 포문 밖에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안에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enumerata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없앨 수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코드가 복잡해지고, 이 i는 뭐고 이 i는 뭐지, 또 여기는 또 뭐지,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을 때. 그래서 enumerata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반복의 인덱스를 초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용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enumerate을 쓰면 tr 엘리먼트 0에 쭉 넘어오겠죠. 탁탁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탁탁 넘어올 겁니다. 탁 넘어오고 탁 넘어오는데, 거기에 숫자를 순서대로 주는 겁니다. 튜플로 i번째에 t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t만 썼는데 i를 없앤 거죠. 여기서 enumerate로 한꺼번에 해주는 겁니다. 한 다음에 프린트 찍고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enumerate를 상당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i를 잘못 설정을 하거나 포문 내에서 다시 한번 값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야 뭐 간단하지만 i를 뭐 이게 코드가 좀 한 5줄 10줄 되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은 그게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개발 프로그래머가. 그런 부분들은 enumerate를 이용하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enumerate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enumeratae는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복문 인덱스를 아주 편리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죠, 개발자라면 안 쓸 이유가 없죠.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코드를 간결하게 해주고 실수를 막아줘요. 개발자가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개발자는 자기 자신을 못 믿죠. 항상 저기가 있다고,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enumerate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있고 뭐 C 계열에도 있고 뭐 웬만한 언어들은 다 있죠. 그래서 언어들에 있어서 C, 자바, 뭐 C++ 뭐 다 있을 겁니다. 파이썬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enumeratae이라는 이름은 다르죠. 이름은 다르고 문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냄새나는 거 하나를 바꿨어요. 이렇게 조금 간결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불필요한 스테이트먼트를 좀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인덱스나 하고 불필요한 화면 출력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요거 프린트문. 얘 왜 있어요? 얘는 개발자가 디버깅 목적으로 아마 넣어놓은 걸 겁니다. 컴퓨터가 후룩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프린트로 찍어가면서 디버깅 할 때 또 프린트문이 제일 강력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i가 있는데 i는 어디서, 여기 enumeratae로 인덱스를 뽑아오는데 여기 한번 출력하고 i가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 리팩토링 단계에서는 얘는 정상 작동을 한다면 필요 없는 명령이죠. 얘를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되고, 그럼 얘 없애면 얘도 없앨 수 있죠. 여기서만 한번 쓰니까. 그러면 enumerate를 안 써도 되죠. 그냥 for t in 요거 tr elements로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보면, 코드에서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좀 더 간결해지죠. 얘가 어떻게 바뀌면 돼요? 얘로 바뀌면 되죠. 이렇게 바뀌면 되죠. 얘가 얘로 바뀌면 되죠. t를 없앴고 불필요한 디버깅 목적이었던 거는 리팩토링 단계에서는 지워버리는 게 맞겠죠. 뭐 안 지울 수도 있겠죠. 네, 안 지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내가 이 코드에서 디버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살려둘 수도 있는데, 잘 작동하면 화면 지저분하게 나올 필요 없겠죠. 또 혼선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왜 만들었지? 요거 때문에 만들었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좀 더 간단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컴프레hension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불필요한 거예요. 리팩토링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리스트가 여기 있고, 이 리스트에 어펜드를 달아놔요. 어펜드 하면서 값을 계속 이렇게 튜플로 이어 붙이는 거죠. 이름 있고 나중에 데이터 담을 거, 뭐 공격력이다. 공격력이면 여기 뭐 1070 몇 개를 담을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초기화하면 한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컴프레hension을 바로 쓰면은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깔끔하게. 그래서 그게 내용이 보면 아까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거에서 이거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얘 두 개를 한 줄로 바꾸는 거예요. 이 두 줄을 요거 한 줄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이건 간단하니까. 얘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컬럼은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서 그냥 네가 반복문 돌아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돌면 돼요? 포문을 도는데 t
in 어디서? 얘에서 하면은 t가 빠져나올 건데, t가 빠져나오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가져와요? t 중에서 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빈 리스트 하나 담는 거죠. 요거 담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어펜드가 우리 튜플로 남았죠. 그래서 튜플로 얘를 감싸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주면 요 하나 둘 셋 네 줄이 한 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깃배시가 어딨죠? 배시. 여기서 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정수를 담는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밑에 부분 잘 보세요. num 해서 빈 리스트 만들고, 어떻게 해요? 포문을 돌면서 for I in range 10. 우리가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하죠. num에 append I. 이래서 num을 보는 거죠. 이제 0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리팩토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속도가 느려져요. 메모리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num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냥 빈 리스트인데 여기 포문 안에서 돌아. 이렇게 for I in 10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값이 i를 그냥 여기다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을 겁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더 많이 쓰라고 하냐면, 실제 그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할 때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거는 어떤 구조예요? 컬럼이란 게 있으면 이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딘가에 요 컬럼이란 거를 적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구조는 어떤 거예요? 다른 메모리 구역 어딘가에 i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p다. 요거를 다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한 다음에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가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값 할당해서 i가 2일 때 여기를 또 이렇게 다시 또 참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구조가 참조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 포인터 연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증가할 때마다 이게 미리 쫙쫙쫙 여기에다가 요 값들을 그냥 바로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득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얘가 훨씬 처음에 보는 사람, 요게 길어서 그렇지 이게 자주 쓰다 보면 이게 더 훨씬 간결합니다. 파이썬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소닉하다고 하죠. 파이소닉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실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게 요 패턴이 있는데, 요 패턴을 하나 설명할게요. 이 ITM 패턴이란 건데, 요거를 좀 전에 했던 거죠. 이니셜라이즈 해요. 초기화를 해요. 값을. 예를 들어서 인덱스 값을 여기서 한번 초기화하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초기화 하죠. 초기화 끝난 다음에 modify 값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요 인덱스는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바뀌고, 요 리스트는 반복문 안에서 append를 통해서 또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줄여서 초기화 그리고 변경, 이렇게 해서 요 앞글자만 따서 ITM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또 얘가 좋은 걸까요? 그래서 anti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anti 패턴.
엔타이 패런은 우리나라 말로 안티 패턴. 이 ITM이 안티 패턴, 엔타이 패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엔타이 패런이 뭔지 좀 살펴보니까 제가 위키에서 찾아봤거든요.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 싫어하죠? 제가 의역을 한번 해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른 분야에서도 쓰긴 쓴대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비효과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매우 비생산적이다. 문제에 대해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생산적이고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다. 그 비생산적이고 위험하면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타임 패턴은 다시 정리하면 초기에는 문제 해결에 적절해 보입니다. ITM 패턴도 초기화하고 바꾸잖아요. 당연히 리스트 선언하고 거기 어펜드 넣는 거 아니야? 나 대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그게 초기에는 코딩을 배우거나 아니면 개념을 배울 때 그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가져가면. 왜냐면 가독성도 안 좋고요. 그 재활용이나 생산성도 좀 떨어집니다. 코드가 길어지고요. 길어지면은 복잡하면 다른 사람이 잘 못 읽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해석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엔타임 패턴은 그럼 나쁜 거죠. 나쁜 것 중에 ITM 엔타임 패턴이 있다 이거죠. ITM을 사용하는 엔타임 패턴이다. 그래서 얘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없애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없애서 이게 된 거죠. 얘도 엔타임 패턴이에요. 얘도 아까 만들었던 얘 초기화 한 칸 더 가야 되겠네요. 얘 초기화 그 다음에 안에서 수정 업데이트 모디파이 이게 ITM 엔타이 패턴인데 그거를 엔타이 패턴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을 통해서 다 바로 잡아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컨텐츠를 쭉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어디죠? 여기서 요 값들 뽑아낸 거죠. 요 값들 뽑아내고 각각의 네임 요 샵이면 샵에 리스트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계속 추가할 수 있게 네임도 빈 리스트 하나 만들고 다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할 거는 실제 컨텐츠 텍스트를 뽑아내는 걸 해야 되겠죠. HTML 테이블에서. 그래서 지금 강의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